오는 26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서는 1호 접종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1호 접종자, 문재인 대통령 돼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더라고요. 네, 화두를 던진 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SNS를 통해서요,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일부 의료진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유 전 의원은 앞서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2호 접종자로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1호 접종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끌시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장이 나왔으면 시끌시끌을 하면 공방이 돼야 시끌시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에 대해서 반박 주장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판 공격수죠. 정청래 의원이 바로 다음 날 SNS를 올렸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유승민 씨의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 아이고. 라면서요. 네. 유 전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망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라면서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 비밀이고 보안사항이다.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글쎄요, 표현이 다소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권에서 재반박도 쏟아졌거든요. 이 김근식 교수는 아첨의 끝을 어디까지 보이려는 거냐라면서 스스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성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정청래 씨는 국민이 솔선수범에 접종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여기에 굴하지 않고요. 네. 다시 SNS를 올렸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렇게 국민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당신과 내가 먼저 백신 접종을 맞자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이 앉아서 백신 접종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도 종종 있지 않아요? 네,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첫 접종자로 참여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습입니다. 이 라마포사 대통령이 맞은 백신, 얀센이 개발한 백신인데요. 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접종이 되는 만큼 굉장히 불안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을 하기도 했었죠. 요 분문은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총리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또 프랑스 보건장관도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백신 접종 인증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 의원과 유 전 의원도 이렇게 같이 백신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개혁이 쭉 나왔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만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논쟁일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역시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1호 접종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바로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상황의 변동은 없다. 다만 불신이 생긴다면 그 가능성,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먼저 맞는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오늘 오전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기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관련 발언 보실까요? 제가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저는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의 백신 공개 접종 장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백브리핑 들어보셨는데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1호 접종과 관련된 논쟁할 거리가 될까요? 저는 뭐 정쟁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자기가 먼저 맞는 방안도 만약에 국민이나 정부가 허가해 준다면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접종 동의율이 얼마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93.6%가 맞겠다고 했고 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오는 27일 네. 아스트라제네카 다음 날인데 그렇죠. 거기도 한 94.6%가 동의를 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웬만하면 다 맞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치인을 뭐 1호로 하라든가 공직자를 1호로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도 먼저 맞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 또 새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맞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치인 뭐 특히 대통령은 나이가 68세에서 6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접종 원칙에 맞지도 않는데도 뭐 1호를 하라는 이러는 거는 진짜 정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총리나 대통령이 먼저 맞았던 것은 그때는 이제 접종 초기였으니까 먼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50-60% 동의율이 50-60%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먼저 나선 거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접종하는 순서도 굉장히 늦었고요. 사실 보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도 그 안전성 문제보다는 효능이 제대로 나오느냐의 문제지 지금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쟁 차원으로 자꾸 접종 1호를 정쟁 차원으로 몰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야당도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을 때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정쟁식으로 몰고 가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알고 그건 아마 야당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아마 시작을 하면은 뭐가 어디서 누가 쓰러졌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가짜 뉴스, 부정적인 뉴스를 제대로 걸러줘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26일과 27일부터 시작될 텐데 가짜 뉴스 제대로 걸러주고 또 관련된 그 접종 관련 정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런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정부 백신 접종과 시작되는 함께 정부의 그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에서만 공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하고 의사협회 간 공방도 지금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이른바 의료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보건복지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오는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태인데요. 이를 놓고 의료계는 의사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파업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섰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 간 충돌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또 면허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혹한 법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우리가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코로나19 진단 치료 지원, 또 코로나19 백신 협력 지원, 백신 접종 협력 지원, 이것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걸 강요할 사람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 바로 살펴보니까요. 의사 면허 취소 때문인데요. 법안을 살펴보면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예외로 뒀는데요. 그동안 의사들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서 특권 논란이 현재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도 공방에 가세를 했는데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깡패 의사까지 꺼내들면서 압박에 나섰고요.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협회는 날강도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지난해 왜 의료정책 두고서 정부하고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네.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들으셨는데 또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금 의사협회가 뭐 총파업을 하겠다는데 저는 의사라고 해서 특권도 있으면 안 되지만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의사들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건 처벌한다. 이거는 옳아요. 네. 의사들도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면 요새 민식이법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교통사고 처벌도 강해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 그럼 또 면허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맞춘다는데 지금 약사들은 또 이 법하고 또 상관이 없거든요. 약사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디테일한 게 좀 부족한 게 없는 건지 정부에서는 과거에 뭐 의학 분업, 지난번에 지방 공공의대 그거 갖고 보복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데 꼭 그렇게 의사들한테 그 싫은 거를 지금 백신 접종이 이렇게 크고 코로나랑 대응해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 저는 그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디테일한 거, 좀 의논은 좀 들어보는 거 그렇게 급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국회도 너무 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이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안보다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